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호토박입니다. 최근에 제게 이메일로 이런 문의가 많으셔요. 40대, 50대 되는 한국의 이제 분들이 뭐 싱글이신 분도 있고 가족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. 이런 분들이 호주에 이제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호주에서 이제 일을 하시거나 좀 더 장기적으로 체류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제 호주에서 이제 뭐 속칭 좀 돈 벌러 이렇게 오신 거죠.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,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호주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,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오시다 보니까 뭐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40대, 50대 한국 분들이 호주에 일하러 오면 안 되는 이유. 자, 들어가 보시죠. 자, 먼저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? 네.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. 관광비자로는 일 못 하잖아요.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있으세요. 뭐 배관 기술이라든지 뭐 이 싱크대 짜는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페인트 같은 뭐 이런 뭐 현장에서 뭐 타일 기술, 뭐 목수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. 물론 이 기술들 좋은 기술이에요. 그리고 적어도 호주는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런 현장 기술직 인력들이 좀 대우받는 그런 곳은 맞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기술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.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내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. 그래야 일을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어필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영어가 돼야 되고요. 현장 기술직이니까 아주 대단한 무슨 영어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뭐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영어가 돼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기술이잖아요. 그래서 이 1번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2번, 3번은 의미가 없어요. 활용할 수가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호주로 일하러 오시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호주의 이 시급이라든지 일당 이런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기술은 있으니까 가면 어찌어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. 자,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 조목조목 짚어드려 볼게요. 자, 먼저 40대, 50대 한국 분들이 호주에서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일을 하러 오시면 거의 대부분은 관광비자로 일단 들어오십니다. 뭐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몇 이메일로 제게 문의 주신 분들하고도 통화도 해보니까 뭐 한국에 있는 뭐 이런 뭐 브로커라 해야 될까요? 뭐 유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그런 곳에서 호주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면 또 일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관광비자로도 캐시 잡으로 많이 한다. 뭐 그렇게 해서 뭐 일정의 소개비를 받고 호주에 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자,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. 먼저 관광비자로 일은 단 1시간도 못 합니다. 심지어는 발론티어도 못 하게 돼 있어요. 오케이. 뭐 다 이해합니다. 우리 호주 현실도 여기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뭐 그렇게 FM대로만 움직이는 사회는 아니잖아요. 뭐 한국 사회든 호주 사회든 다 어디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현실에서는 캐시 잡으로 합니다. 예,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. 자, 그러면 제가 관광비자로 풀타임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관광비자로 풀타임을 일을 했다. 그럼 그 사람의 기술 수준, 또 영어가 좀 되면, 또 혹은 영어가 좀 잘하면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금 차이는 있겠으나 주에 한 1,800불 정도, 하루 일당 한 300불 정도를 잡고요. 그리고 주 6일 정도 일한다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풀타임으로. 네. 그럼 1,800불이죠. 그러면 이제 보통 하루에 뭐 한 8시간 정도 기준으로 하면 68, 48. 네, 6일 일하면 48시간 정도 이제 일을 하겠죠. 뭐 한국에서 호주에 이제 돈 벌러 왔으니까 뭐 이 정도 일하는 거는 뭐 건강하신 분들이면 가능할 겁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한 7,200불 정도 수익이 됩니다. 자, 그럼 지출을 한번 볼게요. 일단 잠을 자야 되잖아요, 그죠? 내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시더라도 호주에서는 그걸 쉐어라 그러는데 내 혼자 지낼 방 하나, 침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.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해도, 그죠? 그게 주에 250불이에요, 기본적으로요. 그러면 한 달에 사주라고 치면 1,000불 나가죠. 자, 그 다음에 식비가 있잖아요. 뭐 한 끼에 한 20불 정도만 잡자고요. 뭐 아침은 좀 더 심플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저녁은 조금 더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한 끼에 20불 정도 잡으면 하루에 60불 아니에요. 60불이면 7일 곱해보세요. 6, 7, 40, 420불이잖아요. 한 달에 이건 2,000불 나가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내가 뭐 대단한 음식을 사 먹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2,000불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막 오신 분들이 처음에 막 음식 재료를 막 사다가 집에서 해 먹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. 라면 정도야 끓여 드실 수 있는데 뭐 음식을 해 드시려면 여러 가지 양념이다 뭐다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.
당장 내가 와가지고 일단 나는 그냥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. 그리고 호주는 한국하고 다릅니다. 어떤 곳에서도 일하는 곳에서 밥 주는 데 없어요. 예,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거나 그 일하는 장소 현장 일대에서 자기가 이제 사 먹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 교통비. 예, 교통비가 한국하고 다릅니다. 그냥 대중교통으로 막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냥 하루에 8,000원, 10,000원 그냥 나갑니다. 근데 보통 그렇게 현장 일 하는 곳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좋지 못해요.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좀 픽업을 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호주는 다 그렇게 픽업하면 또 유류비를 또 쉐어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지 뭐 일방적으로 누가 계속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교통비랑 기타 하면 기본 1,000불을 아무리 잡으셔야 돼요. 뭐 제가 여기서 무슨 쇼핑을 하거나 이런 거 전혀 계산 안 했어요. 기본 그냥 4,000불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. 그러면 7,200불 벌어서 4,000불 나가면 3,200불 남은 거잖아요.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. 내가 관광비자로 왔잖아요. 관광비자로 왔으면 어떻게 되죠? 네. 석 달에 한 번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. 관광비자는 한 번 들어왔을 때 석 달밖에 안 되니까. 실제로 석 달에 한 번 못 나갑니다. 2달 반쯤에 나가야죠. 비자 끝나는 그 전날 나가지는 않으니까. 네. 그러니까 뭐 한 2달 반쯤 되면 또 다음 나가는 스케줄 잡아서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 나갔다 오는 경비 만만치 않습니다. 그죠? 예. 항공료 들어가죠. 뭐 가까운 뉴질랜드 간다? 네, 뉴질랜드 가면 도착한 그날부터 어디에서 삽니까? 호텔비 나가고 숙박비 나가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그냥 한국을 갔다 오세요. 오히려 한국까지 비행기표는 더 멀리 가니까 비행기표가 비싸도 한국에는 어쨌든 내가 뭐 이렇게 잠잘 곳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국을 갔다 오게 되는데 그러면 석 달 하면서 그 갔다 와가지고 무슨 돈을 세이브 하시겠어요? 그 갔다 오면 여기서 지금 한 달 해가지고 기껏 뭐 3,000불 채 안 되는 돈이 손에 남아 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그 경비 또 없어져 버리죠.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돈이 안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더 심각한 거는요. 관광비자로 한 서너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럼 분명히 이제 그 다음 올 때는 공항에서 물어봅니다. 무슨 일로 들어오냐고. 처음에 한번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면 웬만하면 묻지도 않습니다. 그냥 이렇게 뭐 스캔으로 여권도 스캔하면 되고요. 이렇게 딱딱 통과가 되거든요. 그러나 이게 이제 빈번하게 한 서너 번 들어오게 되면 그럼 공항 입구 심사대에서 이제 물어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뭐 제대로 답을 못하거나 조금 미심쩍다 하면 따로 이제 룸으로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. 그때 조사할 때 여러분들 카톡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압니다. 여러분들 카톡 보면 다 나가잖아요. 호주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동료들하고 카톡 주고받았을 거고 내일은 어디로 일하러 갑니까? 뭐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거 한국분이 봅니다. 한국말 하는 사람이요. 한국말 카톡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알겠어? 아닙니다. 공항 검사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. 약간 그렇게 미심쩍다 하면 한국말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럼 한국말 하는 사람은 또 가끔 착각합니다. 이 사람 한국말을 하니까 나의 사정을 좀 봐주겠지. No. 그 사람은 호주 출입국 관리소에서 고용된 사람이지 여러분들 편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또 겪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절대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. 제가 뭐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뭐 병원비가 나간다든지 여러분들 의료보험도 다 안 되잖아요. 그런 거 제가 계산 안 할게요. 계산 안 하고 뭐 처음에 올 때 브로커 비용에 계산 안 해도 손에 쥘 게 없어요. 관광비자 도저히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고려하시게 됩니다. 뭐 TSS 비자라는 취업 비자가 있거든요. 뭐 2년도 있고 4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비자를 신청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 비자를 하려면요. 여러분의 조건도 갖추어져야 되고 회사 조건도 갖추어져야 돼요. 종종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회사만 예스 하면 그냥 비자는 신청되는 줄 아세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현장 기술직이다, 뭐 타일이다.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세금 증빙 같은 이런 경력 증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풀타임 경력이 3년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건은 일단 돼요. 근데 대부분 이런 뭐 배관, 목수, 뭐 이런 타일, 이런 현장 기술직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한국에서도 보통 일하는 장소가 여기저기 옮겨가고 또 여기서 이 회사에서 일했다가 저 회사에서 일했다가 하다 보니까 경력 증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자신의 조건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많으세요. 오케이. 조건 다 되신다고 보고요.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. 회사도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해도 될지 이런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노미네이션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.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한 2달 걸리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 관광비자 상태에서 원래는 관광비자를 일 못하잖아요. 그럼 그 회사가 2달 동안 해가지고 겨우 비자를 신청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비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한 달 정도는 또 보셔야 돼요. 이것도 정말 순탄하게 잘 됐을 때.
그러면 총 석 달 이상 되잖아요. 그리고 이 취업비자라는 TSS 비자를 신청하면 바로 브리징 비자라는 건 나오거든요. 근데 이 브리징 비자는 여러분들이 관광비자 상태에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. 예, 일을 못합니다, 여전히. 호주에 있을 수만 있어요. 그럼 어떤 회사가,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비자 신청하고 하잖아요. 그 1년의 비용들이 또 한 7, 8천 불 들어가거든요. 그럼 보통 이런 작은 규모의 회사들, 현장 관련 일하는 회사들이 회사가 그걸 다 부담하면서까지 혹여나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비용을 다 충당하겠어요? 일 시작하기도 전에.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비용을 보통 충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실제 현장에서는요. 그럼 여러분들 7, 8천 불씩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비자를 석 달 이상 일을 못하면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신청한다? 이게 여의치 않잖아요.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술이 인정이 되고 뭐 영어도 웬만큼 되시고 하시면요, 한국에서 호주에는 관광비자로 오셔서 그런 일할 만한 일할 만한 업체를 선정하신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비자를 다 손에 쥐고 취업비자를 쥐고 그런 다음에 호주로 오시면 그러면 제일 좋죠. 예, 그러면 이제 뭐 정식 세금도 다 내시면서 뭐 얼마든지 풀타임 일하면서 또 비자는 2년에서 4년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어느 정도 저축도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시간과 돈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비자를 바로 하기는 어렵고 뭐 개인이 조건이 또 안 되기도 하고 그죠.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학생 비자입니다. 그래서 거의 유일합니다.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호주에 오셔서 한국에서 40대 50대 분들이 호주에 일하러 오셔가지고 돈 벌러 오신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손쉽게 얻는 방법은 거의 학생 비자가 유일합니다.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십시오. 학생 비자는 학업하는 사람한테 주는 비자잖아요. 근데 나는 학업은 아예 관심 없죠. 왜? 나 목적은 일하러 왔으니까. 그럼 이거는 근본적으로는요, 호주 이민성을 상대로 내가 좀 제가 이런 말씀 표현을 쓰면 좀 너무 좀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어쨌든 호주 정부를 속이는 거잖아요. 호주 정부를 속이고 나는 공부할 뜻은 없지만 모양은 공부하는 척 하면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. 자, 일단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요,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. 학과도 선택해야 되고.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학사 석사를 할 게 아니잖아요. 보통은 나이가 많더라도 학사나 석사 같은 정규 과정을 할 때는 비자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잖아요. 비자 연장용 학교,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학교 거의 안 나가고,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나가기 싫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학교 거의 안 나가고 학비 정말 싸고 뭐 전공은 뭐든 상관없고 이런 거잖아요. 그런데 이런 학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어떤 상태로 계셨는지에 따라서 이 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이 돼요.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난 뭐 4, 5년 동안 타일 관련 일을 쭉 하셨던 분이 호주에 와가지고 타일 학교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처럼 비즈니스 관련 뭐 이런 무슨 뭐 경영학이나 이런 전문대 레벨의 비자 연장용 학교라는 과정을 등록한다 그러면 아니, 타일 관련 일을 4, 5년 하시던 분이 이 과정 공부를 왜 하냐 이렇게 되니까 학생 비자 받기가 대단히 난감하거든요. 네. 오케이, 그렇게 해서 학생 비자를 받았다고 치자고요. 학생 비자를 받아도 결국은 이 브리징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. 학생 비자 나오기까지는. 그럼 이 학생 비자는 심사는 더 오래 걸립니다. 뭐 한 달 안에 나오면 정말 다행인데 2달, 3달 안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동안은 계속 일 못하고. 그리고 학생 비자가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7월 1일부터 바뀌는 새로운 법인데 주에 24시간밖에 일을 못해요, 합법적으로는. 물론 이것도 뭐 현장에서 또 캐시 잡으라고 해서 이거보다 또 더 긴 근무 시간을 하시는 분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나 어쨌건 합법적으로는 이것 역시도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 길게 봤을 때는 내가 자금을 세이브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비자예요. 자,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, 그럼요. 네. 자, 아까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월 7,200불 법니다. 풀타임으로 일해서 48시간 주 6일 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원래 학생 비자는 그렇게 일 못하지만. 그럼 7,200불 벌었어요. 그러나 지출이 아까처럼 4,000불에다가 또 월에 한 500불 정도 나가죠. 그러면 한 4,500불 정도 나갑니다. 실제로 이거보다 더 나갑니다. 뭐 유학원이든 어디든 또 비용, 비자 비용, 뭐 비자 받는데도 신체검사도 다 하고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. 호주 오실 때 초기 비용 이런 거는 뭐 계산 안 하더라도 여전히 또 병원비나 이런 게 또 나갈 수가 있고요. 그럼 실제로 이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도 실제 여러분들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물론 이 경우도 제가 풀타임 일한다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주 6일 일한다고 가정을 했어요.
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분도 계세요. 2,000불 이상도 벌어요, 충분히 주에. 예. 그리고 뭐 세븐데이로 7일 이상 일할 수도 있고요. 그러나 52주를 일할 수는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일할 수는, 일주일은 세븐데이로 일할 수 있지만 한 달은 4주 풀로 일할 수 있지만 1년 365일 52주를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게 현장 일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. 이 작업장에서 일이 끝났다고 바로 그 다음날 여기서 일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여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. 중간중간에 계속 일이 없어서 쉬는 기간들이 생겨요.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뭐 주에 2,000불 이상 벌고 뭐 연에 10만 불 이상 번다 그러면 비자 문제 없는 여기 교민 자녀들은 그 일 왜 안 했겠어요? 물론 제가 그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럼 수많은 여기 비자 문제 없는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뭐 한인 교민들이 다 모두가 다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. 물론 교민분들 그런 일 많이 하십니다. 그분들은 비자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건이 다르시니까. 근데 이게 생각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내가 52주를 곱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불이가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게, 이제 문의들을 제게 이렇게 막 오실 때 이렇게 보면, 이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한국에서 조금만 알아보셨으면 이분이 생각하는 호주 현실이 아닌데,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들, 호주에 와서 이렇게 뭐, 써야 될 그런 비용들,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국에서 원래 하시던 일 계속 그냥 해오셨으면 됐을 텐데, 대부분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저보다 조금 젊거나 제 또래인 분들도 계시거든요. 얘기해보면 호주는 실제로 그런 철일이라고 합니다. 뭐 쇠를 만지고 이렇게 하는 현장 관련 뭐 이런 플랜트 공사하고 하는 것들을 보통 그냥 통칭해서 철일이라고 하고요. 한국 분들이 보는 그 철일 카톡 단톡방이 회원이 500명 이상이 될 정도로 뭐 그 단톡방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엄청나게 큰 우리 교민사회 안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기술 분야 쪽에 종사를, 현장 기술 쪽에 종사를 하시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수익도 꽤 많이들 벌고 이렇게 하세요. 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돼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게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정말 또 난감한 거는 와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뭔가 비자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사랑으로 비자를 해결할 수는 있죠. 와서 지내시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인연이 만나서 또 이렇게 사랑을 하시게 되고 또 결혼까지 가게 되고 할 수도 있죠. 싱글이신 분들은. 그러나 비자를 가지고 사랑을 얻겠다.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예.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또 다른 비자가 없냐? 없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지는 이민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취업 비자도 있잖아요. 결국은 45세 넘어가면 영주권으로는 못 갑니다.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몇 년간 그런 힘들게 큰 비용 들여서 취업 비자를 받아도 물론 취업 비자 받는 분들 좀 낫죠. 그래도 그러면 이제 풀타임으로 장기로 몇 년간은 일할 수 있으니까. 네,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40대, 50대 분들, 그리고 호주에서는 주급 2,000불은 웬만하면 우습게 벌다더라, 이런 얘기를 가지고 호주에 관광비자로 이렇게 일을 하러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, 수입, 시급이나 주급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된다. 그 다음에 호주는 숨만 쉬도 생활비 나간다. 정말 숨만 쉬도 생활비 나갑니다. 아껴 쓴다고 아껴지지 않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 나가는, 아까 제가 계산했잖아요.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요, 사람이요. 그죠?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교통비. 내가 당장 와서 차를 사지 않는 이상, 차를 사도 차를 사면 유지비가 더 나갈 거예요. 보험비하고 해가지고요. 어쨌든 이런 비용이 나가니까 이건 어떻게 아끼는 단계가 아니죠. 그러니까 안 아껴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세이브하기 힘들고요. 그리고 비자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없다. 이거는 원칙이죠. 그래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올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지 않고 관광비자로 와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는 도전을 안 하시는 것도 훨씬 여러분들 자금, 시간 이런 거에 허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 한국에서 40대 50대 호주에 가서 좀 돈을 좀 벌어볼까 하시는 분들 계셨다라고 하면 이 영상이 좀 더 제가 네거티브한 부분만 부각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.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